항쟁이 기관차 11호로 길중 정책. 제국주의 침략 정책 뒷받침하는 군사경제 원조 협정. 한국 경제는 일본 식민 치하에서 해방됐으나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미군 정식이 미국의 원조로 이어져 그 기초가 형성됐다. 일제 식민 치하의 조선 경제는 일본 군국주의 경제에 복속돼 그 부속물로 전쟁 물자 공급망 역할을 했다. 미국은 긴급 구호와 군사 원조에 치중하면서 경제 건설은 관심밖에 없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48년 12월 미한 원조 협정을 체결하고 1949년 1월 주한 미국 경제협조처 ECA를 설립해 1950년 6월 전쟁 이전까지 재정기술 물자를 지원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재정안정계획 수립과 외환관리, 대외 무역의 국가 통제 등 경제 의무 조항을 부과했다. 전쟁을 거치면서 1950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유엔 한국재건단 UNKRA이 설치돼 한국에 대한 원조를 실시했다. 미국은 대한국 원조를 유엔군으로 일원화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유엔군 대여금 상환 요구와 유엔군 원화 경비 조달 문제로 미 한경제회담이 계속 무산되자 1952년 4월 마이어를 단장으로 한 대통령 특별사절단이 한국에 파견됐다. 1952년 마이어 협정 미 한경제조정협정을 체결하고 합동경제위원회를 설립, 미국의 원조 자금 관리와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제도화했다. 1954년 11월 미국은 1953년 10월 상호 방위 조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한국군 증강 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의 합의 의사록을 작성했다. 이에 따라 1955년에서 61년 미국 국제협조처의 대규모 원조가 이뤄졌다. ICA는 1961년 USAID 국제개발처로 개편됐다. USAID에 대해 2025년 트럼프 정부에서 정부 효율부를 맡아 정부 부처 개편을 주도한 머스크는 범죄 조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급진적 미치광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는 USAID가 진행 중인 대부분의 원조를 중단하고 수천 명의 해당 인력을 해고했다. USAID는 미국 무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원조를 통해 해당 국가를 장악했다. 이를 위해 해당 국가에 대해 파악하고 전략보고서 등을 작성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USAID의 기술 지원 계획 책임자가 1961년 2월 24일까지 근무하고 미국으로 복귀해 그해 3월 6일 1961년 2월 현재 한국의 상황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던 사례가 있다. 보고서는 군사 쿠데타 가능성을 언급하고 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의견을 제출했다. 5월 16일 군사 쿠데타 후 실제 미국 무부는 적극적인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승만 정부 시기 미한 간의 경제협정이나 그에 기초한 기구들의 운영은 결국 한국 경제정책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었다. 이는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사회 전반에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영향력 아래 한국 경제 건설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경제위기는 심화됐고 민생이 파탄나면서 야당인 민주당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를 들고 나왔다. 한국 경제는 농지개혁 실패와 원조로 인한 농업 파탄으로 오히려 식량난에 처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매우 심화됐다. 정부의 부정부패는 민중의 분노를 격화시켰다. 1950년대 이승만 정부는 국가 예산의 40% 이상을 미국과 유엔을 통한 무상원조로 충당했다. 제국주의 침략 정책을 뒷받침하는 군사경제 원조에 의존해서는 경제 건설을 추진할 수 없다. 이승만 정부는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민생 파탄은 1960년 4월 이승만 정부 붕괴의 주요 배경이다.